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햄믹입니다. S&P 500은 어제 약 1.19% 오르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여전히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방심하기 이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중시장은 이렇게 폭락을 해주었고, 홍콩 시장은 6% 이상 하락했으며 미국 달러 중국 위안은 7.3 이상 오르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이 상승한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었을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낮다라는 주관적인 이야기보다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정확히 데이터로 확인하는 방법 또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RINF라는 ETF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RINF는 말 그대로 Inflation Expectation인데요. 보시면 며칠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니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INF ETF만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여기 TIP, TLT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수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RINF와 비슷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률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준의 꾸준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머지않아 진정될 것이라는 데이터와 함께 연준이 금리 인상률을 실제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과연 연준이 정말 금리 인상률에 있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여전히 방심하지 말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하면서 투자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고 여러 곳에서 유료로 제공받는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 리서치나 맵 내역 등을 공유드리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가장 높은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실적 이벤트들도 변동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의주시에서 보는 기업들은 오늘부로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인데요. 아마 이 두 개의 기업들은 모든 투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일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 중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한 기업은 구글로 둘 다 너무 훌륭한 기업입니다만, 두 개의 기업 중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구글이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글은 계속 하락할수록 모아나가고 싶은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구글과 같이 저평가를 받게 된다면 제가 텔레그램에 공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두 개의 기업 또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비자인데요. 제가 비자를 예주시에서 보는 이유는 바로 비자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소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비자 실적을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소비를 해외에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여행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항공주인 델타의 실적도 좋았으며 수요일날 장이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있을 보잉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보잉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공사들이 보잉에게 비행기를 주문하는 양은 점점 늘고 있는 상태로 9월달만 해도 벌써 96개의 비행기가 주문되었고 그 가치는 9.7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데이터라던가 밸류에이션은 텔레그램에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실적 발표는 누가 뭐래도 목요일 날에 있을 애플과 아마존이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어떤 실적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다른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애플의 훌륭한 실적과 함께 S&P 500의 시장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애플의 지금 PE 멀티플은 이렇게 24.45로 앞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의 성장률 대비해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설사 애플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 투자의 가치는 밸류에이션에 두고 있는 만큼 놓아주고 다른 저평가 기업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사실 아마존의 실적은 UP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UPS의 실적은 조금 분분했습니다. EPS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을 돌파해 주었습니다만 매출액에서는 미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UPS의 실적이 나온 지 얼마 안 된지라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전에 먼저 텔레그램에 분석을 드리고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시에서 보고 있는 원유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있는데요. 여전히 유가가 높은 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원유 기업들의 주주로서 예의주시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캐럴란 페트롤리움과 같은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이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과 같은 WTI 유가와 함께 좋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적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은 나머지 사실 연준이 정말 금리 인상률에 있어서 조절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많은 돈을 투자해놓은 제 입장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나 또는 원유 기업들 대상으로만 투자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잡혀 있는데 이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자금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